안녕하세요. 낭만이 피네입니다. 제가 다시 편익 관련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기출 풀고 계신가요? 지금쯤이면 기출을 풀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는데 요즘 가장 많이 보이는 질문이 기출 분석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등 기출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기출 분석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셨을 때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정답이 딱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알려드리기가 조금 한계가 있었고 또 이게 딱 명확하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기출 분석을 했던 기억을 꺼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만큼 알려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기출 관련된 여러 질문들을 또 해주셔가지고 뒷부분에서 언급을 해볼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기출 분석을 왜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일단 기출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자꾸 틀리고 어느 부분에서 함정이 자꾸 걸리는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이거를 찾고 보완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할 때는 최대한 내가 부족한 점,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 부분을 위주로 분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기출 분석을 하는 이유는 해당 학교의 문제를 잘 보기 위해서, 그래서 해당 학교의 기출 스타일, 유형들을 파악을 하고 습득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할 때 해당 학교의 스타일이 어떤지, 예를 들면은 이 학교는 어려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구나, 또 어떤 학교는 독해 문제들이 주제로 대부분 풀리는 학교구나, 아니면은 여긴 좀 발췌가 좀 필요한 학교구나, 이런 것 등등을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 전략을 세워서 각 학교의 스타일을 조금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기출을 분석했던 노트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전에 편입영어 공부법이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거기에서도 기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어요. 여러분, 진짜 기출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 노트는 제가 각 학교별 스타일이 어떤지 분석했던 노트이고요. 이 노트를 보면서 말하면 제가 어떻게 분석했는지 저도 좀 잘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제가 다니고 있는 서강대 기출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어디 있지? 중앙대, 한양대, 서강대 찾았습니다. 이렇게 서강대 학교 오른쪽에 제가 해시태그 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시태그를 이 학교의 유형을 약간 키워드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서강대는 제가 범주, 주제 관통, 선택지, 이분법, 문제 쉬워, 무조건 주제 이렇게 써놨었네요. 이게 약간 서강대 문제의 큰 틀이었어요. 근데 요즘 서강대는 좀 문제 스타일이 바뀌었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봤었을 때는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서강대는 그러니까 주제로 관통되는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독해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무슨 말인지 몰라도 주제를 잡고 선택지로 넘어가면은 지문은 어렵지만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린다.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서강대 학교를 제가 연도마다 이제 분석을 했는데 아마 제가 2013년도 거부터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2013, 2014, 15, 16, 19, 20 서강대는 아마 8개년을 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몇 학년도인지 써놓고 그거 문법, 논리, 독해마다 문제 스타일이 어떤지를 조금 정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19학년도 분석을 한 거를 보면은 옆에 여기는 이제 독해, 논리, 문법 이렇게 해서 약간 스타일이 어떤지 좀 적어놨어요. 그리고 아마 저는 좀 많이 간략하게 분석한 편일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길게 여러분들의 노트에 써도 되고 뭐 더 적게 써도 되고 이거는 또 개인마다 또 다른 거니까. 그래서 독해 문제를 보면은 2019학년도에서 제가 가장 큰 해시태그에다가는 각 영역의 첫 번째 문제는 쫄기용
이라고 써놨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를 보고 쫄지 말자. 너무 겁먹지 말자. 이거는 다 쫄라고 낸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리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어렵다고 해서 처음부터 위축이 되진 않겠죠?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이게 저도 뭘 써놨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CC가 뭐지? 그래서 일단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었을 때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 단어만큼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을 정도로 그냥 다 외웠었거든요. GRE 단어까지 다 외웠어가지고 엄청 자신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원래 서강대는 이제 모르는 단어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 나왔다고 쫄지 말자. 내가 모르면 이제 다 모르는 거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답을 잘 찾아낼 수 있는지 그 눈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마인드를 장착을 했었고요. 기출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솔직히 단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틀리는 거는 좀 명백하잖아요. 그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틀렸겠죠? 그래서 단어 문제 분석을 할 때는 당연히 모르는 단어 뜻을 찾아서 적고 외우는 거.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항상 시험을 볼 때마다 모르는 단어가 안 나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몰라서 틀렸다. 그러면 좀 어떻게 하면은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다른 단어들의 톤 같은 거를 조금 확인을 해보고 내가 확실하게 아는 단어 먼저 지워나가고 그 다음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생뚱맞은 너무 어려운 단어는 정답이 아닐 확률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이게 100%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걸 정답으로 막 찍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나 모르니까 이게 정답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그거를 정답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초반에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단어는 좀 함부로 정답으로 찍지 않는 거. 이거 조금 명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생뚱맞은 단어를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 단어 정말 잘 외워놔야겠죠? 이번 영상에서도 강조할게요, 여러분. 단어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돼요. 편입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단어고요. 단어를 외우는 스킬 이런 거 특별하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가 묵묵히 꾸준히 외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단어만큼 가장 확실하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시다면 단어 온 힘을 다해서 외우세요. 단어만 되면 이제 독해도 단어를 활용해서 주제를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고 논리도 단어를 활용해서 파악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니까 단어 아직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단어를 외워주세요. 그래서 단어 문제 분석할 때 이거를 좀 톤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까?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은 서강대 2019 학년도 문법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 보면은 이제 확실한 정답을 지우기 그리고 명사, 관사, 전치사가 나오면은 조금 의심을 해보기. 그러니까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명사, 관사, 전치사에 약간 장난을 부리는 스타일이구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하는 거죠. 사실 전치사는 문법 문제에서 많이 건드려요. 근데 명사에 장난을 치는 학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서강대는 명사에도 장난을 치니까 명사가 나오면 의심을 해봐라. 근데 다른 학교에서는 명사 나오면은 그렇게 의심을 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각 학교별 기출을 풀면서 각 학교에 맞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이런 스타일을. 그 다음에 오답은 확실한 오답을 찾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법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법 문제를 풀면서 조금 헷갈리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확실한 오답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모르니까 찍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한 오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를 풀면서 확신 없이 정답을 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계속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면 어느 정도 좀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문법 이론을 다 안다고 해서 문법 문제가 다 잘 풀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계속 분석하고 내가 그 문법 문제를 푸는 그 순서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익히셔서 실전 감각을 올리시는 게 문법 실력을 올리는 지름길입니다. 쓸데없는 추측하지 말고 일단은 기본에 충실하자.
하도 문법 문제 이제 헷갈리는 거 많이 나오니까 이건 이거 아닐까? 저건 저거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다가 제가 항상 틀렸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이제 추측을 하지 말자. 내가 공부했던 이론에 바탕을 해서 정답의 근거를 찾아 나가자. 기본에 충실하자. 이렇게 써놨고 그 제가 이제 틀렸던 것들 또 조금 써놨어요. 후치 수식에 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틀렸었나 봐요. 노메를 부분. 이런 조금 제가 틀렸던 것들 써서 최대한 외워주고 그 다음에 논리로 넘어가면은 논리에서는 단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1번 범주화, 2번 톤의 변화, 3번 속어법 이렇게 써놨어요. 단서가 보이지 않을 때는 이 순서대로 따라가서 정답을 찾아봐라 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논리 문제를 풀다 보면 단서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서강대 기출 푸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참고해서 풀어보세요. 안 되면 범주화 먼저 하고 그 문제 안에서의 톤의 변화를 바탕으로 이제 선택지의 톤을 보고 정답을 고르고 다음에는 속어법. 이 속어법도 굉장히 유용하답니다. 한 번에 정답을 찾지 않아도 되니까 최대한 정답이 아닌 것들 먼저 소거를 해서 남은 것들 중에 골라내는 그런 연습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논리에서는 확실한 하나를 잡아라. 이렇게 써놨네요. 논리에서도 모르는 단어는 일단 제껴. 모르는 단어는 일단 제껴. 서강대 스타일은 좀 그랬어요. 모르는 단어는 정답이 아닐 확률이 좀 높다. 특히 서강대는. 그래서 이런 거 기출 분석하면서 다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독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려워? 그러면은 선택지에 주제를 대입해라. 선택지는 쉽다. 무조건 주제. 그리고 벗이 나오면은 완전 집중. 벗이 있는 문장이 주제다. 역접의 유무를 확인을 해라. 그리고 제가 CC라고 써놨는데 이게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뭐지?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은 most consistent, 가장 일치하는 거를 찾아라 라는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라 라고 정리를 해놨고 밑에는 cannot be inferred, 추론할 수 없는 선택지를 찾아라 라는 문제에서는 또 이런 걸 주의를 해라 이런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뭐 이 지문이 어떤 내용이고 뭐 정답의 근거가 어디 있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의 기출을 분석을 할 때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학교는 어떤 함정을 넣는구나. 그리고 뭐 이 학교는 어떤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단서가 있구나. 등등등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 분석을 하는 게 시간이 좀 걸려요. 저는 한 3,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출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눈에 보인다면은 그 부분을 더 공부하고요. 이건 너무나 기본이고 그리고 기출 점수가 지금 당장은 너무 안 나와도 그 점수에 의해서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직 그 학교의 유형 같은 거 파악도 안 되신 상태이시고 아직 보완해 나갈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2달 정도 남았잖아요. 2달이 채 안 남은 학교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출 점수에 의해서 너무 자신감 잃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랑 점수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점수가 다가 아니거든요. 숫자가 다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푼 기출로 분석을 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보완해 나가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기출 점수 때문에 지금 주눅들고 자신감 잃는다고 해도 얻는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얻는 게 없어요. 나만 힘들고 나만 합격해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합격을 하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속상은 하겠지만 다시 일어서서 이 학교 기출 분석 내가 아주 그냥 다 작사를 내주겠다라는 마인드로 기출 분석에 더 몰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썼던 합격 수기를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출 점수에 연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기출 분석에는 목숨을 걸 것. 왜냐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지만 그리고 요즘 따라도 댓글에서 제 기출 점수를 여쭤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합격을 하자마자 싹 다 버려버렸어요. 기출 문제 푼 거나 그냥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분석한 노트를 빼고는 다 버려버려가지고 기출 점수가
그냥 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딱 하나 기억이 난 게 서강대 2020년도 기출 점수거든요. 이것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21학년도에 시험을 보고 편입을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20년도 기출을 풀었을 때 그때 점수가 진짜 반타작도 안 나왔었던 것 같아요. 아마 40점대? 근데 그 전에는 7, 80점대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있었다가 20학년도 기출이 반타작도 안 나와서 그때 한번 멘붕이 좀 크게 왔었어요. 나는 서강대가 일지망인데 전년도 기출이 40점대여서 내가 서강대를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해서 일어설 수 있었냐면은 와, 내가 40점대를 맞았는데 서강대에 합격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큰 힘이 될 수 있겠다. 이 썰을 얘기를 해주면 희망을 심어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 서강대 기출 분석에 더 목숨을 걸었었고요.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서강대에 붙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산 증인이에요. 전년도 기출을 40점대 맞고 서강대에 합격할 수 있어요. 대신에 기출 분석 엄청 열심히 하기.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의 기출 유형은 정말 온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본인이 기출 분석을 하고 그 기출 분석한 거를 시험 보기 전에 또 계속 보고 그 학교의 유형을 몸에 배게 해서 이 학교의 전용 맞춤식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라는 마인드로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합격 수기에 또 써놨던 게 단어에서 처음 보는 단어가 보기에 있다. 그럴 경우에는 나머지 세 보기가 완전히 답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답으로 고르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부분이죠? 저는 처음 보는 단어의 의미를 제 맘대로 추측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저는 단어나 문법이나 제 맘대로 추측을 해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혹시 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추측 조금 멈추시고 더 확실한 정답에 집중을 하셔서 정확성을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 편입 합격 수기를 써놨었는데 그 블로그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에 넣어둘 테니까 혹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출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던 것들이 기출 몇 개년 정도 푸는 게 좋을까요? 라고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진짜 가고 싶은 학교는 7, 8개년? 까지 풀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된다면. 근데 일단 최소 5개년. 가고 싶은 학교들은 일단 최소 5개년을 풀어야 분석이 더 철저하게 될 것 같고 더 연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좀 간절하지 않은 학교들 조금 자기 기준에서 밑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3개년? 최소 3개년? 풀면 어떨까 싶지만 이거는 최소고요.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되는 한에서. 그래서 그 기출을 풀고 점수 자체에 연연을 하면 안 돼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 이 학교 문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지원하지 않을 학교의 기출도 풀어야 되냐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시간이 된다면 그냥 다 풀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제가 약 14개의 학교를 지원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그 외에 시험을 안 보는 곳에 기출 문제까지 다 풀었어요. 보면은 명지대. 저는 명지대 안 봤는데 기출 다 풀었고요. 이렇게 또 분석까지 다 했었어요. 안 보는 학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명지대는 4개년을 분석을 했었네요. 또 단국대도 안 봤거든요. 근데 단국대는 5개년치를 풀었었고요. 그리고 가천대도 풀었었고 가톨릭대도 5개년치를 풀었었고요. 이렇게 저는 그럼 거의 총 한 20개의 학교들을 최소 5개년치를 풀었었고 진짜 가고자 하는 데는 막 7, 8년치까지 풀었었으니까 엄청 많이 푼 거죠. 근데 완전히 저만큼 해라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 게 저는 현역대 한번 했었잖아요. 현역대 어느 정도 기본기를 공부를 했었고 재수를 한 거다 보니까 저는 7월 전까지는 기본기에 좀 충실했었고 7월부터는 그냥 기출을 중점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저는 그냥 하루에 가장 큰 공부의 틀이 기출이었어요. 기출이 가장 중요했고 거기에서 부족한 점들은 이제 나머지 시간에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역하시는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기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고 기본기도 좀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만큼 막 20개년 학교들을 5개년치씩 풀어라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시간이 된다면 최대한 많이 풀면 풀수록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계속 연습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항상 집에서 시간 재놓고 실제로 시험 보는 것 같은 마인드로 시험을 혼자서 치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실전 감각을 숙련시킬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서 조금 덜 떨 수 있고 좀 더 문제를 풀 때 전략 같은 거를 세울 수 있게 되었고 마인드도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시험장에서 도움이 되는 여러 부가적인 요소들이 기출을 풀면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연습을 계속하면은 시험을 보는 현장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기출을 많이 풀면 풀수록 좋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그냥 막 기출만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겠죠? 항상 기출을 풀 때는 진짜 내가 시험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인드로 시간도 딱 재놓고 조금 조용한 곳에 가서 몰입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지한 자세로 기출을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이 아직 실력이 차지 않았는데 기출을 푸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좀 더 기본 베이스를 올린 다음에 기출을 푸는 게 더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지금 시기쯤에는 내 실력이 어떻고 상관없이 무조건 기출을 부딪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기본 베이스를 더 노력을 해서 만약에 한 달 뒤에 기출을 풀어요? 저는 크게 그 기출 점수가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영어의 그 근본적인 실력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의 기출 유형이 어떤지를 알고 있어야 더 잘 풀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기출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나머지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무작정 기본만 공부해. 근데 이게 실전에서 문제를 푸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10월이 넘어가는 시점이라면 기본 베이스와는 상관없이 기출을 먼저 부딪히면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냥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냥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와 하면은 안 맞겠죠. 우리가 노리는 목표물이. 그리고 저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지금 내가 못하는 거를 부딪히고 그 결과를 보고 인정을 하고 보완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기출 풀기가 조금 두려우신 분들은 그 점수를 보고 싶지 않아서 회피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빨리 알아채고 보완을 해 나가는 게 합격이 성공률을 높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기출을 풀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왜냐면 이거 기출 분석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10월? 자, 여러분들 기출 풀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현역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기출을 많이 안 푼 게 가장 후회가 된다고 언급을 했었어요. 그때 저는 좀 회피를 했었거든요. 아, 내가 지금 실력이 차지 않은 상태에서 기출을 풀면은 분명히 점수가 바닥일 거고 그거를 보면 내가 더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기출 푸는 거를 계속 밀어서 진짜 시험 직전에 풀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게 된 거죠. 시험장에서도. 그래서 그게 제가 현역 때 떨어진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출을 매우 강조드립니다. 또 실감 모의고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도 계세요. 이제 제가 기명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실감 모의고사를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피네님은 혹시 실감 모의고사 보셨냐라는 질문도 몇 개 받았었는데요. 일단 저는 실감 모의고사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너무 멀어요. 저는 집이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다 멀고요. 그리고 또 체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갔다 오면은 당일날과 그 다음날에 영향을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시간에 공부를 더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비용도 조금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실감 모의고사는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 문제의 컬과는 상관없이 그냥 제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
보러 가지 않았었고요. 근데 만약에 집이 서울이라면 그 보러 가는 대학과 가깝다면 실전을 대비해서 한 번쯤 보러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멀고 본인 체력이 좋지 않다면 저는 체력을 아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서울 나갔다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대중교통 타고 가서 열심히 보느라 또 짐 빠지고 또 점수 보고 멘탈 나가고 이럴 시간에 그냥 내가 보완해야 할 점 더 공부하고 단어 더 외우고 이게 저한테는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이 시작되면은 굉장히 많은 학교들을 보러 가잖아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체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체력 많이 아껴 놓으시고 하루에 20-30분만이라도 유산소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진짜 너무 달라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은 내 혈액이 돌아서 좀 더 머리가 잘 돌아가는 느낌? 암기력이 좋아지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에너지도 더 쏟고 여러모로 좋거든요. 그래서 시간 없다고 너무 몸 안 움직이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를 어디 지원했는지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아마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경기대, 또 뭐 있지? 11개인가? 건대, 홍대 이렇게 13군데인가? 아마 이렇게 13군데를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관련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편입 관련 질문이 있으시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언급을 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가기 직전에 영상이 하나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시험을 보는 마인드 같은 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마구마구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제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이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7개월 만에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이제 구독자 1000명 기념 Q&A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매주 일요일 저녁 10시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라이브 방송에 한번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을 해드리니까요. 모르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꼭 합격하셔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언제나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이에요. 안녕. Don't wait for me, honey. Don't wait. 'Cause